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 이 시간은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다고. 예, 이게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불평등, 그러니까 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왜 다수의 중산층이 불안에 떨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책입니다. 예,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어요. 예. 따끈따끈한 책이네. 아무튼 뭐 코로나 이것도 이제 아마 또 뭐 당연히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 참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근절이 돼도 그 다음도 좀 삶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선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이게 자주 접하는 말 중에 이제 중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엄청 나오죠. 예, 중도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 뭐 중도층의 민심 향배에 뭐가 달려 있다, 이런 말 정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도가 어떤 의미인지, 과연 이 말에 실체가 있는 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원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이게? 예, 중도의 역사적 기원을 이제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의 이제 역사적 기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좌파 우파 중도라는 용어가 생겨난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국민의회, 뭐 국민공회 등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때 왕정과 귀족주의를 폐지하고 급진 개혁을 원했던 자코뱅파가 왼쪽에, 그리고 이제 왕과 가톨릭 교회를 옹호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이제 원했던 왕정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부르봉 왕조를 제거하기는 원했지만 혁명을 위한 테러, 그리고 이제 혁명을 나머지 유럽으로 전파한 데는 반대했던 온건한 공화주의자들이 가운데 앉았습니다. 뭐 지롱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지형을 빌려서 후대에 급진적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을 좌파, 그리고 보수적 입장을 우파, 그리고 양자 사이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통 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 예. 그러면 현대적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정치에서 중도적 성향을 영어로는 이제 흔히 센트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우리말로는 뭐 중도주의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즘이니까. 예. 그래서 중도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여러 견해 중에서 제일 설득력 있는 건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정치적 극단주의를 피하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간적인 입장 정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중도라는 건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센트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중도를 지키는 게 신념이 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사상을 일종의 중도주의의 대표적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자유주의 역시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이데올로기라는 뜻입니다. 리버럴리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정리해보자면 이제 중도란 게 좌파와 우파 사이의 중간에 어떤 특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게 좌우 한쪽으로 정치가 쏠려버리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피하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아니, 여기 제가 질문, 그러면 중도라는 게 노선의 문제입니까? 태도의 문제입니까? 뭐 중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도 안으로 들어가면 노선이라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 근데 아까 이제 그 좌파와 우파 사이를 말씀하신 좌파와 우파는 사실은 노선으로 이제 예, 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중도가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중도고 이게 실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예, 뭐 이게 정치학의 이제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정치적인 게 무엇이냐를 이게 밝히는 건데요. 네. 예, 가장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것이란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이게 독일 법학자의 이제 칼 슈미트의 정의입니다. 예. 워낙 유명한 정의인데요. 워낙 유명하죠. 예. 이 정치적이라는 게 이렇게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중립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정의대로라면 적의 적은 그냥 내 친구도 있고요. 뭐 그런 세상이라 이게 이제 슈미트의 이런 발상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 근데 또 정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슈미트적으로 사고하는 게 현실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적과 동지의 구분을 완화시켜서 샹탈 무페 같은 학자들은 정치적인 것이란 우리와 그들 사이에 경합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거돼야 할 적을 그들이라는 존재로 대체해서 정치가 극단화되고 파괴적이 되는 걸 좀 막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예. 지향이 이제 어떤 적의 선멸, 그러니까 슈미트의 논리는 선멸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슈미트는 사실상 뭐 적을 제거하는 입장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샹탈 모페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합, 경제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와 그들이란 구분도 이게 존재하는 한 이제 이런 정의에도 사실은 중립적인 것이 뭐 존재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도란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실체가 이제 얻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비판은 아까 저희들이 한 차례 언급했는데
중도가 지향하는 구체적 정부 형태가 무엇이냐 예.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 뭔가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되면 중도는 정책적으로 공허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줄타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어버리고 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아까 이제 자유주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자유주의도 하면 우파 자유주의가 있고 좌파 자유주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그런 구분이 있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중도가 존재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야 이제 중도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도에는 자유주의적 토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혹은 중도주의와 가치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는 이런 이유로 일종의 이제 운명 공동체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어떤 중립적인 걸 지키는 또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이게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분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입장이 자유주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어떤 가치가 더 낫고 어떤 가치가 더 못하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런 관점에서 중립적일 뿐입니다. 실제 자유주의는 가치다원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이제 그 지향하는 사상이고요. 그래서 시장 중심의 사회 질서를 기본적으로 옹호하는 우파 사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야말로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가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네. 중도가 이러한 자유주의를 이제 그 토대로 딛고 있는 한 뭐 좌우파에서 벗어난 중도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극중주의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레디칼 센트리즘이라고 해서요. 예. 예, 극중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을 극중주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중주의라는 표현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네. 연도만 따진다면 레네타 아들러라고 하는 이제 뉴요커란 잡지에 예. 기고하던 이제 작가가 최초라고 보입니다. 예, 이 1969년에 급진적인 중도를 향하여라는 에세이집을 냈는데요. 급진적 여기서 중도? 예, 이 책 서문에서 처음으로 레디컬 미들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는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간의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는데요. 예. 이게 1960년대가 미국의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라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외면을 당해서 정치적으로 갈 집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극과 중이 혼합되어 있는 개념이죠. 예, 아무튼 예. 제3의 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3의 길은 한마디로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를 화해시키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이제 안소니 기든스가 설계를 했고 토니 블레어가 신노동당 정부의 밑바탕으로 실제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는요, 이 제3의 길을 극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의 길을 이해할 때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 제3의 길은 좌우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뭐 중간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좌우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 제3의 길이란 새로운 발상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영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토니 블레어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토니 블레어는 포퓰리즘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포퓰리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 경우는 극중주의가 포퓰리즘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다 하면 정치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요. 이게 폴리티션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정치꾼들의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형식의 예.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이렇게 아무튼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극중주의 이야기할 때 예로 들었던 사람이 마크롱 아닌가요, 프랑스에? 예, 맞습니다. 이게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치열하게 매진하는 것. 네. 예, 중도를 극도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극중주의다.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도 극중주의로 이제 정권을 잡은 곳이 프랑스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마크롱을 극중주의로 보는 건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미국 외교 전문지가 예, 프랑스 대선을 분석하면서 마크롱을 특히 프랑스적인 중도, 극중이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네. 예, 정작 마크롱 자신은 극중이 아니라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극중은 이게 복고된 부르봉 왕조가 혁명적 좌파와 반혁명적 우파 사이에서
우린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우리는 일반 이익을 추구한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예. 살아남으려고 했던 자구책을 좀 비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 피에르 세르나라는 학자가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크롱의 가장 큰 도전은 뭐냐? 대선 승리가 아니다. 극단적 중도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마크롱의 중도에 실체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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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걸 이렇게 뭐 보면 그건 뭐 우리가 전혀 비판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중도라고 주장하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가는 길에 별다른 지향성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 이게 지향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이제 뭐 실용적인 걸 하겠다. 예. 도움이 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말은 중도나 극중뿐만 아니라 뭐 입장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실용적인 거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뭐 가려내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 개인적인 견해지만 정치인들이 어디 나와서 나는 중도다라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이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DIK님이 댓글 달아주시길 예. 중도는 섬 이름일 뿐이고 정치에는 없어요. 겉으로 무표정, 속으로는 좌우로 나눠 있지요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거 사실 뭐 저도 여기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중도라는 섬이 있긴 하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권 예.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